오늘은 여러분과 비슷한 세대인 저희 회사 PD 도핀들 모시고 어떤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요. 네. 저희 인사 안 해요? 도핀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부터 출근 채널에서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렇게 소개를 시키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해봐야 한다니까. 다시. 해봐야 한다니까. 모르거나 들리지? 어떤 질문들이 되게 많은가요? 이제 서류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자소서의 내용은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공통적으로 적는 부분이 있다면은 인적사항, 뭐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네. 학점 그리고 어학 성적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류 전형을 진행할 때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사실은 기업마다 다 다른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기업 트렌드는 블라인드인 것 같아요. 그 서류 심사하는 심사위원들한테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가 가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내용만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이름,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까지도 오픈을 안 하고요. 오픈하는 정보는 여러분이 기자하신 것 중에 학점,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삼성 관계사들은 그 세부 학점들을 되게 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력, 대외 활동,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자격증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들을 보다 보면은 서류 합격 컷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우리 믿어야 됩니까? 그거는 안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적어도 삼성 또는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학점 이 정도만 뽑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영어점수 여기까지만 뽑을 거야 하는 거는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다 이제 전형을 끝내라고 보니 어떤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거인 것 뿐이지 그게 의도적으로 처음에 어떤 선을 긋거나 기준을 거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요소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 직무마다 그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힘든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학점도 높아야 되고 학점이라는 게 나가 지원한 분야의 전공과 관련된 학점이 높아야 되고 당연히 경력도 있어야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도 있어야 되고 대외 활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학 자격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면 높으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소개서도 되게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 다 안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직무에 따라서 절대적인 어떤 그 요소는 있지만 또 거기에 반대급부로 나머지는 상대적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지원하는 직군에 따라서 제일 그 중요한 중에 것들은,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원자들이 인지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토익이 900이 넘었는데 난 만점을 향해서 가서 뭔가 더 할 거야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경험을 더 많이 쌓아라.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어떤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그쪽에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커트라인을 일하라고 하는 건 저는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SKT나 이런 곳에서 인사적인 전체를 데이터 가지고 오래 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고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번에 5명을 멘토링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지원했고 그 중에 뭐 서울대가 2명이고 연세대가 1명이고 뭐 청주대가 1명이고 뭐 제주대가 1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뭐 서울대가 떨어지고 제주대 청주대가 됐다고 해서 삼성전자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방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제발 부탁인데 그만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자꾸 사람들이 집중할 것에 집중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에 지원할 때 기업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마감이다 딱 이렇게 시간을 두고 쓰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촉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처 보지 못한 오탈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점수를 살짝 잘못 냈다거나 아니면 서류 같은 거를 뭐 제목을 살짝 다르게 해서 잘못 넣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영향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오타 났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신뢰성은 그러면 내가 낸 과제물에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그거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점수를 하든 뭘 하든 인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중간에 딱 봐도 오타 딱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좋게 보는 것도 사실은 뭐지? 의심이 되게 많이 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점수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본단 말이에요. 봤었을 때 이거는 실수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룰에 따라서 아웃되는 거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익이 8월 26일인데 뭐 7월 26일날 뭐 받은 것처럼 잘못해서 기입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준에 벗어나는 게 아니면.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취준생들은 이게 되게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는 뭐 하나 조심하지 않는 게 없어. 그래서 크게 보고 넘어가도 될 거를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장사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의 이제 불안감을 이용해.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끝나기 전에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막 적어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다 추출을 해요. 단어들을 쪼개서. 컴퓨터가요? 네. 그리고 누구랑 비교하냐면 예전 이제 입사해가지고 하이퍼포머들 있죠. 되게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력서 같은 거 뽑아내요. 그럼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대충 매칭해 보면 일치도가 나와요. 근데 그거가 절대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사 그 단어를 알아서 뭐 이런 거잖아요.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쓸 때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아야 된다. 이미 그게 되는 이상 그 AI 패턴은 다 뭉개져 버려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로직을 바꿔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계속 뭔가가 변할 거예요. 그걸 계속 트래킹할 수는 없으니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잘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고 엄마 아빠가 읽어보고 친구가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읽어봤었을 때 괜찮아 열심히 살았구나 와 준비 많이 했다 진짜 이거가 읽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거 크게 보면서 너무 이런 정보에 너무 민감한 건 아는데 제발 너무 거기 집중하지 말고 좀 차분히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취준 쉽지 않을 텐데 인적성검사 삼성 지원하신 분들은 열심히 준비하시고 다른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저도 가급적이면 아는 정보 내에서 다른 기업 도움 드릴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녕. 안녕할 때마다 저는 음악 없으면 처음 내가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할하지 않는 얼마나 좋아.